다음 신살이 적용을 보겠습니다. 정유일주는 병원연에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이 스스로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남들의 이목을 자연스럽게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일주에게 이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비견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애착심이 더해지게 되고 남들 앞에서 중심에 서고자 하는 흐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드러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것과 비례하여 그에 대한 부정적 지적이나 견제, 충돌 등이 들어올 때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고 반발심이 커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하게 정유일주 본인이 독보적으로 중심에 서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외부에서 추대를 받거나 본인 스스로 그러한 욕망이 생길 때 너무 앞서 드러나는 것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능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재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대신하는 희생양이 되는 느낌은 거부할 필요가 있지만 자신의 재능이 주도적으로 드러나면서 확실한 상황 통제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구함이 좋습니다. 다음 정유일주는 일지유금도 도화살이 기운입니다. 그리고 오화 도화살의 기운과는 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화기운은 그것의 재성에 해당하는 금기운을 추구할 때 균형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정유일주는 자신으로 쏠리는 주목과 관심을 현실로 구체화된 결과물과 재능으로 표출해낼 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도화살이 각각 따로 놀거나 한 기운이 일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성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의 기운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유일주에게 병원연의 기운은 일간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비겁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 강화된 기운을 풀어갈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투쟁을 위한 투쟁이나 경쟁을 위한 경쟁이 되어서 좌충우돌하게 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신의 존재감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확실한 재능의 결과물과 생산성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큰 힘과 탄력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일지유금을 기준으로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는 연살이 되고 일지유금은 장성살이 됩니다. 연살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2신살의 흐름에서 도화살이 기운이 작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라 순수한 기운 관계의 작용에서 도화의 기운이 생하는 것인 만큼 연살을 진도화살이라 부르면서 그 작용력이 더 크기도 합니다. 더불어 장성살의 기운이 연살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신세대의 태양과 구세대의 태양이 함께 뜬 느낌이 됩니다. 따라서 일간 정화의 입장에서는 따로 놀거나 한 기운이 다른 기운을 완전히 억누르기보다 다 같이 조화롭게 드러나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화 연살의 기운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방만하게 날뛰게 놔두기보다 현실적 타협과 정돈의 느낌으로 구체적 방향성을 향해 기운을 몰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정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천을귀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을귀인의 기운은 고결하고 순수하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기운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을귀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떤 극단성에 치우치기보다는 적절히 관용과 타협의 미덕을 행한다면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중정이 잘 갖추어진 마음가짐과 행동을 한다면 천을귀인의 귀인이라는 의미 그대로 좋은 외부의 기운을 끌어올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정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장생의 흐름이 됩니다. 장생은 갓세상에 태어난 아기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주변의 사랑과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분별이 생기지 않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중구난방 산만할 수 있는 기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유일주의 장생의 흐름에 대해 병원연에는 건록의 흐름이 도래합니다. 건록은 일간의 12운성 기운 흐름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제왕이라는 절정의 흐름을 남겨둔 상태이기도 하고 긴 성장의 흐름을 겪어왔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강건함과 유연성이 모두 갖추어진 완숙된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에 대한 완숙미가 생겼다는 것은 한편으로 겉으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 제왕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독단적 행보를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생의 기운이 건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어린 세자가 경험 많은 신하와 함께 하는 형국이 됩니다. 따라서 건록의 기운이 적당히 보조를 맞춰주면서도 성숙한 느낌으로 현실적 방향성을 정하여 이끌어간다면 장생의 호기심과 에너지가 건록의 기운에게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주면서 함께 조화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록의 기운이 장생의 기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운을 풀려가려 하고 독식하려 한다면 차분한 다독임이 필요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장생의 기운이 그 가능성을 드러내기 전에 말라서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유일주는 병원연을 맞이하여 필요한 환경에서 적절한 방향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기운을 풀어낼 때 큰 자신감과 주체성이 확실한 상황 제어력을 더해주면서 자신을 빛나게 하고 장기적 흐름에서 긍정적 인지도를 갖게 할 것입니다. 비겁의 기운이 강성해지는 것은 일부의 부정성이 있기도 하지만 정유일주는 그것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나름의 잠재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정적으로 속절없이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주변의 부정적 반응마저도 잘 품고 이끌게 될 것입니다.